이번에는요 지금이 4월 말이에요. 5월 옵니다. 6월 옵니다. 곧 여름 옵니다. 자, 저처럼 다이어트가 간절하신 분 손! 저요. 어이구야. 화이팅. 네, 나 언니들 응원합니다. 네, 아, 제가 언니긴 한데요. 자, 아무쪼록 이번에는요 우리 본사에 제품 교육하면 이분이죠. 지금 나눠드리는 요것 바로 콜라겐 석류 부스터. 네, 먼저 드시면서 나눠드리면서 시작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제품 교육 바로 슬림비 다이어트로 제가 1년 전에 40일 만에 한 달은 아니지만 40일 만에 10kg를 뺐어요. 네, 아까 이호주 스포님 말대로 너무 났어요 그 이후에. 하지만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MBN 엄지 제왕을 찍고 있는데 네, 거기서 다이어트 도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품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겠죠. 네, 제대로 알고 드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알려주실 LS피플 본사에 너무도 영혼력이 아름다운 우리 임기숙 실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차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저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전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성공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하신 분,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 제 입주 사이에 들다가 말아요. 7kg 뺐다. 네. 근데 다이어트가 정말 힘드시죠?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나는 지금 체중이 딱 좋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지금 체중이 딱 좋다. 하나, 둘, 셋, 네 분, 5분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더 쪄야 된다. 손 안 드신 분은 뭐게요? 빼야 된다. 빼야 된다. 근데 살 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살을 왜 빼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살 빼는 방법도 알고 계시죠? 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어렵냐 그러면은 일단은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1996년도 풀무원 다이어트 나왔을 때부터 우리나라 다이어트 이런 그 건강기능식품에 정말 산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다이어트 일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실전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몸매를 원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룹도 있고 이러한 그룹도 있습니다. 예? 어떤 그룹이 되고 싶으신지는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내 체중에서 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뱃살. 배. 자, 제가 무조건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체중 중에서 뭘 빼야 됩니까? 체지방. 체지방을 빼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좀 졸리실 것 같아서 팔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뭐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많아요. 많아요?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체지방은 주로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주로 여기 많이 모여 있고, 내 몸에서 흔들리는 것은 전부 다 지방이다. 흔들리는 것은 전부 다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팔 흔들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이제 여름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민소매도 입고 그러실 텐데 여기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출렁출렁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뭐냐면은 빼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라는 게 우리가 그 이제 1kg를 갖다가 부피를 따졌을 때 특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소고기 2근 대충 부피가 감이 가세요? 소고기 2근. 소고기 2근이라 그러면은 1.2kg거든요. 소고기 1.2kg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부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1kg라 그러면은 자,
이게 순살로 1kg는 이 정도가 되는데 지방으로서 1kg는 부피가 이만하다라는 겁니다. 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나는 체중을 3kg 빼야 돼 그러면은 3kg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피로 말하면은 지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피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빼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아실 건데 요즘 그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평균 몇 세까지 사시냐 그러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90세에 돌아가셔서 이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왜 뭐 고인 몇 세 이거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통계청에서 나왔는 우리나라 그 평균 연령을 보면은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적어왔습니다. 86세로 나와 있어요. 86세 남녀 합해서 여자가 오래 삽니까?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요. 여자가 얼마나 오래 사냐 그러면은 남자 대비 10% 정도 오래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6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건강 수명이 몇 살인가 하면은 73세로 나옵니다. 이거는 뭔 소리냐 하면은 내가 죽는 거는 86세에 죽는데 내 의지대로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73세라는 겁니다. 그럼 13년 동안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시름. 네. 시름 살고 그 다음에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온갖 약으로 때우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장수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길게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갱년기 이후에 날씬한 배를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남자고 여자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 배가 과연 날씬한지 날씬 안 한지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여기 사무실에 이거 인바디 측정기도 있지만은 가장 간편하게 측정하는 방법, 사람들 배꼽에다 손을 딱 올려보세요. 배꼽에다 손을 딱 대고 윗배 아랫배 말고 윗배를 숨 들이쉬지 말고 잡아보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잡히는 게 있으세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시는 건 숨 들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잡히는 부분이 옛날 백과사전만큼 잡히느냐 아니면은 얇게 공책만큼 잡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명, 건강 수명이 좌우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센터, 다이어트 관련 일을 건강식품 중에서도 제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보면은요 다이어트에 대한 일을 많이 하니까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쟤는 3kg 빼야 되겠다. 혼자 속으로 저 사람은 5kg 빼야 되겠다. 이게 막 이렇게 떠오를 정도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날씬한 배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국 그 소리가 좀 덜 잡수라는 얘기입니다. 칼로리 제한하시고 차를 즐겨 마시고 색깔 있는 음식 먹고 하체 단련하는 운동을 하고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중에서 6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세요? 그래요? 엄마. 네? 6가지 중에서 네? 2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모르는 내용 없으시죠?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 그래요. 나 다 알아. 네가 뭔 말 하는지 다 알고 어떻게 해야 살 빼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못해. 안 하다는 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몇 년 했어요. 이제 인문교 고등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이제 고3 담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고3 담임을 하면은 3월달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각오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3월 말쯤 되면은 거기서 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갑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 합니다.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안 해요. 그 다음에 한 중간고사 치면은 한 3분의 1 또 떨어져 나가고 여름 방학 되면은 그중에 반 정도가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아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위험성에 해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심부전이다, 뇌졸중이다, 치매다, 뭐 눈에 망막이 눈이 멀어진다 이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근데 이런 병이 절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병이 이전 단계가 뭐냐면은 당뇨나 고혈압이 오고 그 이전 단계의 가장 심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 복부 비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아유 내가 나이가 70인데 뭐 내가 60인데 이 나이에 살 빼서 뭐해서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시간 내서 여기까지 강화문까지 물 건너 산 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너무 심한 말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빼야 되냐 그러면은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살이 찌면 아까부터 나왔지만은 순환기 쪽에 뭐 당뇨, 소화기 쪽에 이런 것들 생기고 이 저 관절염 있으신 분들도 살 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암이 생길 확률도 많아지고 뭐 이런 다양한 거기 때문에 왜 뱃살 빼야 되냐, 왜 체지방을 빼야 되냐 그러면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중년 여성인 경우에는 왜 더 위험하냐고 하면은 자 요즘 암 중에서 많이 생기는 암 옛날보다가 많이 생기는 암이 뭐가 있죠? 유방암, 유방암, 자궁암, 또 갑상선암, 또 위암은 옛날부터 많았는데 최근에 많이 생긴 암 중에서 전립선암도 있습니다. 전립선암 옛날부터 많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여성암이 특히 비만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 남수암, 자궁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이게 지방하고 많이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 여자분들은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자신감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자 여름 되고 이제 봄이 되면은 블라우스나 남방 샤츠 바지 안에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쁜 척하고 다니고 싶으지 않으세요? 네. 그러려면은 조금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십니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죠, 그죠? 많이 움직이고 되고 그래서 덜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에게 내가 살찌는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행동요법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살찌는 원인, 나는 이것 때문에 살찐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있는 거 있죠? 네. 예. 우리 안정훈 사장님은 뭐 때문에 살찌시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러면서도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찌는지 누구보다가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을 뺀다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날씬하기 위해서 비키니 입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뚱뚱했던 애를 기억을 하면은 저는 별로 생각나는 애가 없어요. 여기 아마 조금 한 40대 후반 50대 되시는 분들도 내가 학교 다닐 때 뚱뚱했던 애 그러면은 크게 생각나시는 분 없을 거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 앞에 가면은 뚱뚱한 애들 어떻습니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그것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그렇겠지만은 거기에 수면도 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을 덜 주무시면은요. 잠을 못 자면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죠, 그죠? 아침 피곤하면은 우리 몸에서 수면 부족이 배가 고픈 걸로 착각을 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건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 그러면 가장 기본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면에서도 우리가 이 살이 찌는 원인이 돼서, 그래서 얘가 수면 부족하면은 이 신호를 잘못 보내가지고 배가 고픈 걸로 신호를 보내니까 자꾸 식사량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량은 감소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뭔지 아세요? 외래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근데 요즘 스트레스 많죠? 네, 우리 입만 댔다 그러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비만하고 또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 면역 호르몬이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은 얘가 지방 대사나 수분 대사를 방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살을 좀 빼시려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잠도 어떻게 돼요? 푹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밤낮이 바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 살이 대부분 찌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다이어트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살찐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어떤 그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아까 덜 먹으라 그랬죠? 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덜 먹는 데에서 뭔가가 이 잘못되기 때문에 살이 찐다라는 거예요. 자, 살을 빼기 가장 쉬운 방법, 저기 어디 단식원 같은 데 가서 보름만 갔다 오면은 살이 5, 6kg는 쫙 빠져요. 그죠? 빼기 쉽죠? 그런데 그렇게 뺀 다음에 평생 굶으실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뺀 다음에 다시 먹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적게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고 적게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많이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많이 먹어야 되냐 그러면은 물을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물 한 잔 빨리 드세요. 물 드셔야 돼요. 물은 많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많이 드시냐면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고, 식이섬유 드셔야 되고, 비타민, 무기질은 많이 드시면서 칼로리는 적게 드셔야 됩니다. 네? 다이어트 하려면 칼로리 적게 드셔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칼로리는 적게 먹고 지방도 적게 먹으면서 뭐는 많이 먹어?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은 많이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을 뺐는데 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밥을 한 2숟가락밖에 안 먹고, 그래서 정말 쫄쫄 굶어가면서 뺐어요. 뺐는데 평생 2숟가락밖에 안 먹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내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먹죠. 네? 먹을 때 뭐냐면은 몸에서는 늘 일정하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내가 비타민이 10개 필요하고 무기질이 10개 필요하고 단백질이 20개가 필요했었는데, 얘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안 먹으면서 살을 빼니까 그럼 내 몸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필요한 게 안 들어오니까 내 몸에 있던 거를 다 빼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뺐던 거를 다시 더 채우는데, 여기에서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자, 집에서 돈을 만약에 일정하게 200만 원 한 달에 일정하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살림 사시는 분이 요리 오리고 쪼개고 해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근데 어떤 달은 300만 원을 주다가, 어떤 달은 50만 원밖에 안 주다가, 어떤 달은 또 500만 원을 주다가, 이렇게 되면은 살림 사시는 분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헷갈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언제 또 돈을 줄지 모르니까 돈을 여기도 꿈쳐놓고 저기도 꿈쳐놓고,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되죠.
내 몸이 그렇게 보상 심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내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들어오지 않으면은 있는 거를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 얘가 늘 일정하게 안 들어오니까 여기도 감춰놓고 저기도 감춰놓고 하다가 보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없으려면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물, 비타민, 미네랄은 하루에 필요한 양은 꼭 드시면서 총 칼로리는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은 자 다이어트 하려고 내가 밥을 한 공기를 먹다가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반 공기로 줄이면은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은 밥만 반 공기로 줄이는 거 아니고 반찬도 덜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얘네들이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음식에서 충분히 칼로리를 조정하면서 할 수 있으시겠죠? 아니요. 네?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칼로리는 줄이면서 내 몸에 필요한 이러한 영양소들을 다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일반 식사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전 다이어트라고 해서 LSP풀의 제품 중에서 저희가 다이어트 팩이 5가지 제품이 있었거든요. 저 아주 간단하게 그린 프로틴과 슬림비 데이컵과 나이트컵과 여기에다가 닥터 헬리파 요 4가지를 이용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거 한 달 기준으로 해서 2박스, 얘 15포니까 얘 한 통, 얘 한 통, 얘가 한 통에 지금 18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하니까 회원가로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 28만 5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비싸요? 아니요. 근데 자, 안 비싸다고 근데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한 하루에 지금 한 여러분들 여기 나가서 식사 한 끼 하면 얼마 돼요? 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000원 하면은 한 달이면은 30만 원 되죠. 근데 매일 10,000원 먹는 거는 좀 뭐 비싸긴 해도 그냥 먹어요. 근데 한 달에 30만 원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요. 자, 저도 다이어트 많이 이렇게 코칭을 해봤는데 내가 아니야 비싸. 그리고 이런 것보다 내가 음식에서 이렇게 잘 먹을 거야.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왜냐면요. 자, 고수도 돈 놓고 쳐야 재밌지 않나요? 더 열심히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요. 돈이 걸려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쭉 이렇게 제품들을 많이 보니까 저기 한의원 가면서 한 달에 200만 원짜리 다이어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다이어트들 사람들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좋은가 봤더니만 물론 뭐 수진침도 막 어쩌고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 한의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돈 아까워서 열심히 하죠. 그래서 뭔가 좀 속된 말이지만 돈을 걸고 해야만 더 열심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저기 마이크렌즈나 저기 멀티비타민 같은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이거는 다이어트에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게 뭐 있었어요? 영양소. 단백질하고 물 많이 드셔야 되고 비타민 무기질 그랬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프로틴을 꼭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주글주글해졌어요. 아주 마음 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탄탄하게 하고 윤기 있게 하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은 절대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 LSP풀의 단백질의 특징은 뭐냐면은 온리 식물성, 전부 다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가 완두길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양이 하루 한 포에 12g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LS 피플만의 다양한 원료들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단백질이 하려니까 뭐 이거 단백질을 저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타서 먹으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뭐 쉐이커도 갖고 다녀야 되고 먹으니까 맛도 별로 없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닥터 헬리퍼에 타서 먹으면은 아주 환상의 조합. 맛있어요. 네? 맛있어,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다가 이거를 한 포를 타서 드시는 거를 갖다가 오늘부터 해서 정말 나는 슬리피 안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2개를 해서 매일 저녁을 한 달만 이걸로 한번 드셔보세요. 살이 빠지나 안 빠지나? 네? 빠지면서 굉장히 피부에 윤기도 나고 그렇게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단백질 잠깐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이 생기는 첫 번째가 이게 단백질 섭취가 감소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고기 덜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풀떼기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꼭 드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SP풀의 이 그린 프로틴은 이런 완두, 귀리 이러한 거 식물성에서 한 거고 LSP풀만의 다양한 아주 좋은 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프로틴은 다이어트에서 꼭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 헬리파를 같이 타서 드시라고 했었죠. 닥터 헬리파를 같이 타서 드셔야 되는데 닥터 헬리파가 자, 이거 이기 전에 단백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칼로리는 작지만은 많이 드셔야 될 게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물 인심은 좋기 때문에 돈 안 주고도 먹기 좋죠. 네? 웬만한 데 가면 다 정수기 다 있습니다. 그 물은 됐고 그러면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드셔야만 요요 현상이 없는데 과연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를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체중 1kg당 단백질 1g을 드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60kg인 사람은 얼마 먹어야 돼요? 하루에 60g 드셔야죠. 60g이면은 한 끼에 몇 그램? 20g이죠. 20g. 그런데 집에서 20g인지 50g인지 이거 저울 갖다 놓고 살림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저도 저울이 있는데 싱크대 제일 꼭대기에 손도 안 닿는데 올려놓고 살아요. 그러면은 20g을 먹어야 되는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자, 사장님들 우리 저 손바닥 한 펴보세요. 손 한 펴보세요. 한 끼에 20g 기준입니다. 한 끼에 20g을 먹으려면은 손 중에서 손바닥 크기, 손가락 빼고 손바닥 크기만한 단백질 음식을 드셔야 돼요. 단백질 음식 뭐 있으세요? 두부, 닭가슴, 달걀,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럼 두부 먹은다 그러면은 손바닥 크기만하게 내 혼자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선을 먹어도 20g 기준이에요. 한 끼에 내 손바닥만한 거를 먹어야 한 끼에 20g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 구워놓고 내 식구가 같이 뜯어 먹고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20g 기억하셨죠? 20g이면은 여기에서 한 거에 얼마 들어있냐 하면은 아까 12g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닥터 헬리파에 얼마에 들어있냐 그러면은 8.3g이 들어있습니다. 8.3g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린풀에다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살 안 빼도 돼, 여기에서 유지만 해도 돼 하시는 분들도 그린 프로틴하고 닥터 헬리파를 타서 한 끼 정도,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느 끼니 때문에 망한다? 저녁 때문에 망하시죠. 저녁 한 끼를 이걸로 드시면은 정말 내가 체중 유지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드시라고 했었죠, 그죠? 네. 비타민 미네랄이 제가 요 다음에 얘기하는 슬리피 데이컷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닥터 헬리파에
사람들 뭐 불신자 뭐 50%, 20%, 30% 어쩌고 저쩌고 다 보이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은 하루 필요한 양의 50%, 30%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한 끼 식사 대용으로서 좋다라는 거. 요거 한 포에 회원가 얼마? 요것만 1,900원이죠? 네, 맞아요. 네, 1,900원이에요. 자, 아침 안 먹어서 저기 바나나 우유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 500원, 1,500원, 1,800원 하더라고요. 1,800원 돼. 몰라요. 그래서 아침 안 먹은 사람이 바나나 우유, 카페오레 달달한 거 설탕 덩어리 드시지 마시고 드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단백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 그리고 닥터 엘리파가 제가 막 식사 대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식사 대용식뿐만 아니라 원래 이게 뭘로 나왔어요? 영양식이고 더 중요한 거는 베타칼로리이라 해서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닥터 엘리파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식사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 갖다 놓고 식사 시간 맞춰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컷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빨리 갈게요. 네. 그것도 하고 또 간식도 드셔야 되는데 데이컷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가르시니아하고 녹차 추출물이 주 성분인데다가 여기에가 뭐가 들었냐면은 비타민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컷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 패턴을 보니까 오토식으로 슬림비, 데이컷, 나이트컷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많으신 게 이게 데이컷이나 나이트컷은 우리가 늘 체중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고 하는 거는 한국인들은 뭐 때문에 살이 많이 찌냐 하면은 탄수화물. 밥 먹고 빵 먹고 국수 먹고 고구마 먹고 누룽지 먹고 계속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방 많이 먹어서 살찌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가르시니아가 탄수화물을 블로킹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제품 중에서는 가르시니아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니아가 이 지방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그건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보면은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굉장히 박해서 1등급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세 가지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르시니아가 1등급이에요. 왜냐하면 체지방을 블로킹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 있는 기름이요. 이게 삼겹살 많이 먹어서 생긴 기름이 아니고 다 밥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얘를 블로킹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르시니아가 내장 지방이라든가 에너지 섭취량도 감소시키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드세요 이거? 식전 30분. 네, 2알 자. 2알씩 2번 드시죠, 그죠? 2알씩 2번 드시는데 효과가 더 조금 좋은 거는 식전에 드신 게 더 좋아요. 근데 식전에 들어가서 이제 미리 먹어서 얘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갖다가 블로킹을 하기 좋은데 우리 식전에 먹은 거 잘 까먹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식후에 드시면은 효과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미세한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식전, 식후에 2알씩 드시면 좋습니다. 왜 식전에 더 드시라 그러냐면은 식전에 먹으면은 물 한 컵하고 드시잖아요. 그럼 물 한 컵 먹으면은 배가 일단 좀 포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녹차가 들어있어요. 자, 가끔 이거 드시고 뭐 손이 떨린다,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커피 먹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녹차에 있는 이러한 그 폴리페놀 성분이 카테킨 성분 자체가 우리가 약간 체지방 블로킹도 하면서 약간의
카페인, 이 저기 약간 흥분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다이어트 약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다이어트 약 먹으니까 약간 정신 착란이 오고 중국에서 온 약 먹었더니만은 살이 쭉 잘 빠지는데 사람이 좀 정신이 휴양해지고 나중에 죽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저기 약은 아무렇게나 드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차 추출물이 이거 너무 심한가요? 예,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차를 드실 때도 무슨 차를 드시는 게 좋다? 녹차.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효과 있는 차 중에서 마테차도 들어보셨죠? 네. 마테차, 녹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비타민 무기질 많이 들어있다 그랬었죠, 그죠? 왜 비타민 무기질이 다이어트에 꼭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비타민 무기질 많이 드시라고 그랬죠.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지방이 대사되는데 이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만 얘네들이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은 10개를 잔뜩 드셔놓고 만약 10개가 드셨는데 비타민 미네랄에는 한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밥만 잔뜩 먹고 반찬으로 안 두면은 비타민은 한 2개밖에 안 들어있으면은 이게 다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방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컷은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나이트 컷입니다. 나이트 컷 같은 경우에는 이 콜레우스 포스콜리라는 게 들어가 있고 알로에 전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변이 엄청 좋고 자는 동안에 우리가 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인도의 그 아유르베다에서 많이 쓰였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알로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런 부분에서 배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할 때 왜 배변이 중요하냐면은 평소보다 작게 드시죠. 네. 작게 드시면 들어가는 게 작으면 나오는 것도 어때요? 맞아요. 작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드시면 좋고, 자,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요거 가지고 다이어트 한다 그랬잖아요. 자, 프로그램을 제가 짰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네?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요 4가지를 가지고 아침에 이 그림이 더 그린 프로틴하고 닥터 엘리파를 드시면서 데이컷을 드세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일반 식사 하세요. 하시면서 데이컷 드시고 저녁에는 그린 프로틴과 닥터 엘리파를 드시고 나이트 컷을 드시고 그 다음에 취침 전에 이렇게 드세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안 쉬워요? 네? 돌리지 마세요. 자, 찍게요. 그걸 잠깐만요. 자, 근데 이 그린 프로틴을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려니까 조금 찍었고. 비용이 나좀 돌려. 또 들어간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달걀 하나 저기 반숙을 해가지고 닥터 엘리파하고 달걀 하나 드시는 걸로 아침을 하세요. 네? 이거는 더 쉽지 않아요? 네. 온도 절약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아는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하는 게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하는 게 중요해서 이거를 다이어트 일지를 써보시면 좋습니다. 다이어트 일지를 어떻게 쓰냐?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거 내가 저 필요하면은 인쇄해서 드릴게요. 그린 프로틴과 닥터 엘리파를 먹었어. 점심에는 일반 식사를 먹었고 데이컷을 먹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정말 한 일주일만 해보시면은 조금 이제 정착이 될 겁니다. 처음에 물론 어렵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나쁜 버릇 고치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여튼 꼭 하셔야 될 거 다이어트 일기쓰기. 일기쓰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우리가 일단 먹을 때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식탁에 앉아서만 먹고 뭐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힘든 네? 거. 쉬워요.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힘들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버릇을 고친다는 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거 마지막 카트입니다. 습관 들이기에서 자 333 법칙이 있습니다. 333이 뭐가 33이냐 하면은 일단 3일 동안은 무조건 죽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3월 동안은 어떤 노력이든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주가 되면 이건 너무 책 제목인데 3주 동안 하시면은 조금은 내 버릇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이 딱 되면은 내 머리에 습관대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를 해야 되냐? 3개월. 3개월까지 바라지. 3주. 3주만 한번 해보세요. 3주만 하면은 나의 변화된 어떤 몸도 느낄 거고 나의 변화된 거면은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3주를 하고 3개월 동안 한번 이렇게 놓으면은 내 몸에 습관대로가 생기면은 충분히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름에 비키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운동 해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해보시면 되겠고 정말 오늘 귀한 주말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잘 좀 해서 다이어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좋아요. 쉬운 방법이니까 이대로 해서 한번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